네,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많고 발표될 것도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또 투자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략 포인트 신성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오르긴 했는데 차익 실현의 그런 움직임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FOMC를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네,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경계라기보다는 유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알고 보면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좀 지금도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게 안 오른 거지, 어떻게 보면은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일단은 매도 우위고 기관이 좀 받쳐주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외국인들 들어왔던 거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아주는 그 효과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눈여겨볼 게 이제 선물 계약, 매도 계약 건수가 이제 8천 계약 넘게 나오면서 오후 시장까지도 오늘 지금 오전에 이렇게 좀 약세 전환이 됐거든요. 물론 양호한 상황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땐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오후에도 이게 살아 올라오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살아오면 당연히 코스닥이 오늘은 먼저 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다시 살아올 때 코스닥이 먼저 빠르게 올라왔다가 지금 또 다시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환율도 지금 빨간불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정도면은 상당히 1,300원 아래로 내려와서 환율은 좀 진정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1,300원에서 1,340원은 충분히 소화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하로 내려오면은 이제 진정되고 좀 환율에 대한 부담은 점점 약해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의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는 아직까지도 올라가는 상방에 대한 그 방향성이 더 강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매크로 환경이나 이런 것 당연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빠져나간 외국인들의 흔적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외국인 수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을 좀 챙기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좀 올라가면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부 수익 실현하고 다음 대응하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시장 초반에는 기대감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강세 출발을 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지금 외국인 수급 영향으로 좀 숨고르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쫓아가서 매매하는 거 조금 내려온다고 해서 밑에서 받쳐주는 것도 예전보다는 좀 더 밑으로 해갖고 대놓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달려가는 매매 당연히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선별적으로 좀 반도체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쑥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저스템 다시 한번 또 반응들이 나왔어요. 저스템도 오늘 아침에 시세가 좀 나와서 지난주 공개 방송 때 이거 다시 한번 조정 구간 잘 공략하면 재미를 좀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그렇게 딱 월요일 날 시세가 와서 좀 다행인 저로서는 좀 다행인 그런 오전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이슈가 좀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디스플레이텍, 휴맥스홀딩스, 그다음에 S트래픽 골고루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피코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금 실제로 소금 관련해서 풍견상 비슷하게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락동에 있는 그 시장 있잖아요. 거길 가도 한 2만 원 정도 하던 그 소금이 이게 한 10kg, 20kg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의 2배 이상 올려서 판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나가고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육계 관련주까지도 덩달아서 또 다시 시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단기성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대응하고 수익이면은 챙겨가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좀 소강 상태로 가다 보니까 섹터들이 고르게 개별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섹터별 순환매 속에서도
또 정치 테마가 살짝 더 움직입니다. 가끔가다 지금 정치 테마가 움직이는 게 우리 머니플로어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어느 정도 이 텀이 점점 규칙화돼 가는 것 같아요. 요것도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치 테마주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이전에 한번 여기서 오파스넷 한번 추천드렸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점점 일정이 어느 정도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요 분야에서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볼만하다는 얘기를 이제는 한번 드려봅니다. 조국 전 장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뭐 지금 여당에 있는 장관님하고 좀 이렇게 라이벌 관계, 실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주식 종목들이 그렇게 지금 좀 오락가락하면서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도 잠깐은 한번 재밌게 시장에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네, 오전 시장 네,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전에서도 이렇게 균형감을 지키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일장 들어가 볼 텐데요. 아까 패드워치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동결 가능성이 78%고 인상 가능성이 21%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아서 오후장에도 봐야 될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은 뭐 모두가 원하고 있죠. 예, 모두가 동결을 원하고 있고 동결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통화 정책이죠. 이제 그리고 지표 CPI가 이제 있고 그 FOMC가 있고 네, 이거를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수요일 내일 모레인데 일단 이 통화 정책 및 지표가 이제 장세를 주도하고 있죠. 이번에 6월 이 발표 FOMC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 뭐 웃자고 제가 지난주에는 매번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6월 이번에 지금 다들 동결을 바라고 있고 뭐 저도 동결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보고 있는데 어 이게 어쩌면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그래도 머릿속엔 둬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표를 연준 위원들도 원하는 지표가 나오질 않아요. 숫자로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동결을 해버리면 7월 달에 이제 7월까지 갔을 때 CPI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내일 나올 것도 예상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하잖아요. 막 올라간 건 아니어도 둔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떨어지는 게 둔화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올려버리고 네, 7월을 동결하고 그럼 7월부터 8월에 이제 FOMC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는 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거를 지켜보는 기간이 좀 약간 설득력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일각에선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래 어쩌면은 인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오히려 반대로 기대감이 나중에 7월쯤 갔을 때 네, 앞으로 이제 이 금리 인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대응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좀 약간은 다른 논조,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준비성도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좀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고 지금 다들 뭐 조금 경기가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행 수지나 이런 것들 보면은 소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KDI에서 보니까 하반기에 경기 반등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좀 축소되는 거예요. 뭐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이 소비 심리가 회복세에 있다. 이런 신호들이 조금 느리지만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이미 지금 시장 지수를 보면은 어두운 터널이라고 표현했던 이 바닥을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느리지만 서서히 터널의 끝을 향해 가는 과정. 근데 알고 보면 이게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참 지겹지만 그래도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표로 이런 게 예상이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하고 또 앞으로 지수상 잠깐 쉬어가는 타임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좀 변곡점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수급이 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큰 물량의 외국인 수급이 나온 건 없지만 그래도 좀 경계를 하면서 또 그 경계감 위에서도 앞으로 시장이
그래도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이번 주에 좀 나올 것들을 몇 개 살펴보면요. 12일 날, 12일이 오늘이네요. 네, 유럽에서 암연구 학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당연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지니너스나 뭐 이수헵지스 요 두 회사들이 일단은 유럽 암연구 학회에서 네, 이제 뭐 발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수헵지스는 뭐 인공지능 신약 개발 격의 팜캐드하고 네, 그 관련된 단백질 약물관 적용 규정 관련해서 이제 공동 발표 진행할 예정에 있고 또 지니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니너스도 네, 개발 중인 이 항암 백신 네,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마침 뭐 이수헵지스 같은 경우는 뭐 차트도 괜찮고 1분기 실적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나오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는 볼만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일 날부터 이제 인터배터리 유럽 2023이 이제 개최됩니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건데 워낙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좀 기술력이나 또 이 시장의 주목도가 크다 보니까 유럽으로 옮겨서 이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간에 개최되는 또 전시회가 있는데 이 더 스마터 이 유럽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행사하고 맞물려서 이 ESS, 그다음에 뭐 태양광 전시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거, 장비 소재 관련된 종목들, 흐름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일정들이 있고요. 15일 날 카타르 통상산업장관 이제 방한합니다.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 LNG선 수주 관련 얘기,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등이 이제 주요 의제로 올라서 이제 경제 협력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개별 장세처럼 약간 지금 막 반도체나 또는 2차 전지가 잠깐 멈칫하면 뭐 작은 회사들이 막 움직입니다. 종목 장세가 나오는데 이런 종목 장세가 나올 때 시총이 작더라도 좀 내용이 좋은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강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당연히 대주주 지분이 좀 탄탄하게 있고 실적이 좀 바탕되고 있고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좀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저스템도 그렇고요. 뭐 메디아나라는 종목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뭐 러셀 이런 작은 회사들 요즘에 이슈하고도 연결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작은 종목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스템 시총이 이제는 1,000억대가 왔죠. 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뭐 36,000원 목표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실적과 함께 올라가다 보면 시총은 또 커지는 게 기업의 특성이니까 네, 그런 것들도 잘 보고 대신 거래가 들어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점심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목표가 도달 종목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WCP 관련해가지고 이제 2차 목표가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요거 제가 뭐 속된 말로 좀 얍실하게 영리하게 요거를 대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쉽게 이제 패턴을 만들어 나 있는 기술적인 흐름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이제 기업의 내용도 좋았었죠. 자, 이제 저항선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는 다음 목표가를 더 올려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좋은 이슈가 나오니까 오늘 거래 들어오면서 양봉을 강하게 뿜었는데요. 다음 목표가는 64,000원 설정하고 뭐 대응해 보시고요. 지금은 많은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한 3분의 1 정도라도 수익은 확보해 두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네, WCP 2차 목표가 돌파해서 3차 목표가 64,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 중에 하나인 YM텍인데요. 시총은 지금 한 2,5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 정배열로 예쁘게 가고 있고 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게 되겠는데 실적이 뭐 300억에서 490억대, 그러니까 거의 500억대로 이제 한 60% 증가를 했고 올해도 600억 이상의 이제 매출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한 30% 돼요. 이렇게 되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충전 관련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릴레이 분야, 그러니까 스위치 개폐 장치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지만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소재 부품, 강소 기업에 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의 이제 특징들이 있고 캐시카우도 탄탄하게 잡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특수산업인 국방용, 그러니까 방산 쪽에서도 이 회사가 직류 전력제 장치를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또 실적이 또 하나 더 좀 플러스 될 요소가 있는데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이 좀 효과는 낮지만 어쨌든 상저하고의 그 흐름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 회사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의 그 부양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에서 아래로 해서 최근에 요 양봉 들어온 22,000원대부터 해서 천천히 3분할로 낚시하듯 진입하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바로 직전에 요 고점 25,000원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YM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시 20분부터 또 예정되어 있는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어떤 주제로 함께 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신루닛이 이제 루닛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 이별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별 스토리보다도 진입할 때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복귀하면서 다음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하반기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찾아볼까 이런 것들을 재밌게 얘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또 신루닛 같은 그것도 별명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